노여움을 푸는 방식, 글쎄요. 연봉 3억을 받으면서 치욕스럽다니요. 이것도 글쎄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지 당내에서도 도통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해명하는 표현도 사실 좀 황당합니다. 철이 없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언론에 계속 드러나는 저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상당히 불편합니다. 투표권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과정이었는데 오해 있게 들으신 경우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신 어르신이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노여움을 푸시고요. 그런 뜻이 진짜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곧 60입니다. 사실은 노인의 반열에 곧 있으면 가는데 교수라서 조금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깊이 숙고하지 못한 아마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부에서 대한노인회 방문해서 오늘 사과했는데 혹시 내일 대한노인회 방문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그 윤석열 정부에서 금감원 부원장 임기 맞춰서 좀 치욕스러웠다 이런 발언도 하셔서 비판이 나오는데 혹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왜 그만두지 사퇴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 여당에선 이번 발언 두고 위원장 사퇴하고 혁신위 해체하라 이런 비판이 오늘 계속 쏟아졌는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 해명성 발언을 했습니다. 교수라서 철이 없어서 정치적 언어를 몰랐다라며 해명을 했는데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해명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사과는 없었습니다. 자세히 듣고 보면 끝까지 노인 비하 발언은 아니다라는 혁신위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근식 실장님, 예. 방금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해명 들으셨는데 교수 출신이시잖아요. 예. 교수라 철이 안 들어서 정치적 언어를 모른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투표권이 1인 1투표가 좀 비합리적이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라는 건데 같은 교수 출신에 또 흰머리도 지긋한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시면서 예. 거의 뭐 매일 설화에 계속 쌓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1호 의안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내놓았다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조금 소극적인 대응을 받고 결국은 그게 몇 주 지나다가 의총에서 겨우겨우 이제 일정한 뭐 단서를 달아가지고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개점 휴업이었습니다. 혁신위가 뜨긴 떴는데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워낙 이제 여기저기서 찬밥 신세가 돼가지고. 근데 요즘 존재감만큼은 확실해졌네요. 그렇죠. 그러더니 이제 후반부에 와서는 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계속 설화에 휩싸이는 것 같아요. 방송 인터뷰를 해도 뭐 이 코로나 세대 때문에 의원들도 좀 철이 없고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질 않나. 뭐 나오시기만 하면 말이 계속 구설수에 오르는데 방금 건 제대로 된 사과라고 보십니까? 전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이미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저 노인 폄훼 발언에 대해서 수많은 언론과 수많은 정치인들이 비난을 했고 비판을 했으면은 저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마이크가 주어졌을 때 정식으로 사과하고 진정성 있게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 건데 아까 그 강원대에서 했던 저 발언도 자세히 맥락을 들어보면 내 말을 오해하신 것 같다. 나는 젊은 세대들의 투표율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래전에 있었던 내 아들과의 대화를 예시로 들었을 뿐인데 잘못 오해하신 것 같다라는 게 맥락이고 그래서 내가 철없는 교수여서 정치적 언어를 몰라서 한 거니까 이걸 오해를 풀렸으면 좋겠다. 이 정도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일정 정도 사과의 기미는 보입니다만 정식으로 내가 잘못했으니 정말 노인분들께 죄송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 않단 말이에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습이 저는 교수로서 철없는 모습 같아요. 오히려? 예,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는 게 정치의 문법인데 저도 교수입니다만 교수들은 자존심이 세가지고 잘못을 잘 인정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스스로 말한 철없는 교수라는 건 저는 사과를 할지 모르는 게 저는 철없는 교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예. 지금 중요한 건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지금 일단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 말 관리를 메시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폄훼하다가 지금 어제는 또 나와가지고 치욕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또 구설수 또 올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일 구설이기 때문에 예. 정말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 민주당에서 좀 단속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네. 전용기 의원께서 좀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선배 정치인 얘기 들었으니까 김재섭 비대위원님, 미래가 많은 분이잖아요. 네. 김은경 혁신위원장 발언에 따르면 네. 김 혁신위원장은 계속 오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혁신위, 그 밑에 있는 혁신위원들도 국민의힘이 왜곡했다고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세대 간에 갈라치기 했다라고까지 말했고 앞으로 지금 투표하시는 분들은 미래에 안 살아있을 것 아니냐라는 양이원영 의원 글이 정확하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자, 이 기조에서 예.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쁘고 상처받았는데 이제는 웃으면서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으니까 오해했다. 노여움 푸시라라고 하면 이 노여움이 풀립니까? 이거는 상처난 데다가 소금을 뿌리는 격인 예. 거죠. 더 덧나게끔 계속 상처를 오히려 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오해의 여지가 있나요? 미래가 짧은 분들에게 왜 1인 1표가 가야 되느냐는 말 자체에 대해서 어디 오해할 포인트가 있나요? 저는 저걸 오해라고 이야기하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말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사과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물론이죠. 제대로 사과를 해야 되고 지금 뭐 정치적인 언어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정치인이 아니라서 정치적인 표현이 서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거 정치적인 표현이 서툴러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거는 정치적으로 정교하냐 서투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이냐 비상식이냐의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정치 언어가 서툴어서 저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완전히 저는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건 상식과 비상식의 영역에서 완벽하게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그냥 일개 사인으로서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교수로서 이야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뚫고 나서도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임명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많은 저항을 뚫고 겨우 임명한 사람입니다. 이제 본인의 입이 그냥 입 하나가 아니에요. 사인의 입이 아니에요. 민주당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나는 노인비하 발언한 거 아니야. 당신들이 오해한 거야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 당신들이 내 말 이해 못하고 있는 거야라고 예. 국민 다그치고 있는 일이거든요. 저거 민주당에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